안녕하세요. 오늘은 How to Steal a Dog Chapter 5 페이지 넘버 33부터 페이지 넘버 40까지 함께 읽어볼 시간이에요. 네, 먼저 중요한 표현들, 단어들 살펴보고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지각 동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지각. 또 오늘 왜 지각했어? 이런 지각이 아니고요. 좀 어려운 한자어가 있네요. 알다 할 때 지식인 이런 말 있잖아요. 알 지자에 각은 감각할 때 각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는 동사다. 그래서 지각 동사인데요. 감각은 뭐가 있죠? see, watch, hear, smell, feel 이런 것처럼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알게 하는 동사인데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또는 ing, 진행형에 쓰인 ing 있죠? 이것이 나오곤 해요. 둘 중에 하나 써도 맞는데요. 둘 다 맞지만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ing를 쓴다면 이것은 지금 그 순간에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할 때 그래요. 내가 쳐다봤는데 I saw him running away. 내가 그를 봤는데 막 도망치고 있는 그 순간을 볼 때는 ing라고 해요. 한번 여기 How to Steal a Dog에 있는 문장들 가지고 볼게요. 네, 문장들 함께 볼게요. 감각동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지각동사가 굉장히 이번 챕터 5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I watched Luan and Elijah Thomas walking to the bus after school 이라고 나왔죠? 내가 본 거예요. 뭘 봤나요? 루엔하고 라이자가 walking, 걸어오는 그 상황, 걸어오는 중인 거, 그 순간을 본 거죠. 어디로 걸어가고 있었나요? The bus. 버스 쪽으로 갔죠. 버스 정류장이겠죠? After school. 방과 후에요. I watch. 나는 또 every day, everybody. 모든 사람을 봤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나요? 여기에서는 동사 원형 get이 쓰였어요. 동사 원형 get이 쓰인 게 기본 원칙이고요. ing를 쓰고 싶을 때는 그 상황, 동작 중인 그 순간, 순간 포착, 이런 일이 이런 것처럼 순간을 포착할 때 ing를 써요. 그래서 I could see my blue sock start. 나는 봤어요. 뭘 봤나요? 나의 파란 양말이 starting, 뭐 하기 시작했어요? show through, 보여지기 시작했대요. 비춰지기 시작했대요. 뭔가요? 양말에 구멍이 나서 발가락이 보였나봐요. When I heard, 나는 들었죠. someone, 누군가가 달려가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running, 꼭 러닝을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달리는 것도 소리로 알 수 있죠. I looked up to, 그래서 올려다 봤어요. see, 봤더니 누구였나요? 토비가 racing, 달리고 있는 거였어요. toward me, 내 쪽으로요. His hair flopping, 그의 머리카락은 flop down은 이제 막 설썩 주저앉는 이런 느낌인데요. 그의 눈에 막 머리카락이 막 찌르면서 달려오고 있었나 봐요. I heard, 나는 들었어요. 엄마가 hurrying, 급하게 오는 것을 들었죠. hurrying, 급하게 toward the car, 그래서 차 쪽으로 급하게 오는 소리를 들었죠. ballet, 우리가 발레라고 하죠. 발레, 근데 발음은 ballet, 영어로는 할 때는 ballet라고 해요. tote-bag, 우리 tote-bag이란 말 많이 쓰는데요. 에코백하고 좀 비슷한데요. 재질은 뭐 천이 아니더라도 가죽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이렇게 끈이 두 개 있어서 양쪽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되고 어깨에 멜 수도 있는 그런 장바구니 같은 그런 가방들이에요. 물론 톳백으로 된 비싼 명품도 있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지만 네, 아주 싼 건 매우 싸죠. 그래서 편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instead of는 대신에 usual 평소에 beside 옆에 laundromat이라는 거는 코인 세탁기의 상표래요. 아마 미국의 유명한 그런 우리의 코인 세탁소 있죠? 동전 넣으면 해주는 그런 기계 그 세탁방 거기에 상표가 laundromat인가 봐요. blink 눈을 깜빡이다. hard라는 이 단어 굉장히 중요한데요. 뜻이 세 가지나 있어요. 딱딱한 아이스크림 말고 딱딱한 얼린 아이스크림을 하드라고 하죠. 셔벗 아이스크림인데요. 딱딱하죠. 깨물었을 때 딱딱해요. 그래서 hard라고 불렀나봐요.
그리고 2번 어려운. 어려운이란 hard work 하면 어려운 일 이런 뜻이고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한다 또는 work hard 힘들게 일한다 라는 뜻까지 세 가지 뜻 모두 기억해 주세요. Just in case I looked as miserable as I felt.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문장이라 가져왔는데 I look 나는 보인다. 비참하게 보인다는 거죠. 내가 느낀 것처럼 비참하게 보인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 in case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 라는 뜻이 있고요. wear out은 다 낡아 떨어지다. wear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입어서 옷이 다 떨어질 것 같을 때를 wear out이라고 하고요. 우리 흔히 see through, see through 패션이야 라고 하는 게 이 see through인데요. see through는 통해서 본다, 통해서 보인다, 다 보인다 이런 뜻인데요. 꿰뚫어보다, 간파하다 라는 뜻이고요. 언뜻 보이다, 비치다 라는 뜻은 show through라고 쓰더라고요. see through하고 show through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에 be supposed to 동사 원형,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자발적인 의도가 아닌 외부의 영향이라는 점. 내가 뭐 하기로 되어 있다. 내가 나 뭐 할 예정이야. 내가 계획을 짠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외부 영향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경우를 be supposed to라고 해요. be going to는 내가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을 생각하면서 보면 어렵지 않은데요. I got on the bus. 내가 버스를 탔지만 but then I remember. 나는 기억을 했어요. 뭘 기억했나요? I wasn't supposed to get on the bus가 생략된 거죠. 내가 버스를 타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는 걸 기억한 거죠. 아마도 버스 통학비를 못 내서 버스를 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지아나하고 토비가요. 트로트. 우리 트로트 노래 있는데요. 그 트로트 빠르게 부른 노래인가요? 트로트 꼭 그렇진 않죠? 트로트. 속보. 빨리 걷다라는 뜻이 있고요. 와인 이거 발음 조심해 주세요. 와인. 위인처럼 읽히는데 와인이에요. 와인 징징거리다. 막 동생들이 징징거리는 거 있잖아요. 언니 이거 해줘 막 이렇게 와이닝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 내 여동생이 징징거릴 때 조금 더 잘해줄 걸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미 또 뭐 지나간 일이죠.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부터라도 잘해줘야 되는데 쉽진 않아요. head가 명사로 머리란 뜻이죠. 그런데 동사로 쓰일 때도 굉장히 많아요. 동사로 쓰일 때는 어디로 향하다 라는 뜻이고요. thumb through. thumb는 뭐죠? thumb, 엄지죠. 엄지로 이렇게 through, 슉슉슉 통해서 간다. 우리가 종이를 휙휙휙 넘길 때 엄지로 착착착착 넘기죠. 그래서 휙휙 넘겨보다, 빠르게 훑어보다 라는 뜻이 있고요. enough 충분한이라는 건데요. to 부정사가 뒤에 있으면 뭐뭐 하기에 충분한이란 뜻이에요. 한번 챕터 5 문장 볼까요? I guess it still wasn't enough to get us a place to live. 내가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그것은 still 여전히 wasn't enough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뭐 하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Get us, 우리에게 place, 살 공간을 주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엄마가 모아놓은 돈을 얘기하는 거죠. We'll have enough money. 우리는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질 거야. To buy a snack. 토비하고 조지아나가 세탁비 엄마한테 받아간 돈으로 세탁소에 옷을 세탁 분량이 많아서 세탁기 2군데 넣어야 되는데 억지로 꾸겨 넣어서 1개 넣어요. 그러면 1개 세탁비가 줄어들죠. 절약이 되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과자를 사 먹는 장면이 나와요. Buy a snack. 우리가 간식을 사 먹을 충분한 돈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얘기죠. Enough money, enough money to. 이렇게 확장해서 쓸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잼, 우리 다들 잼 좋아하나요? 빵에 잼 발라 먹어요. 맛있죠? 딸기잼 대표적으로 맛있는데요. 잼이 1번 뜻으로 잼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로베리 잼, 블루베리 잼 맞아요. 2번 뜻, 트래픽 잼이라고 많이 쓰일 때는 교통 혼잡, 교통 체증, 혼잡이란 뜻이 있고요. 3번 뜻은 동사일 때인데요. 이 책 챕터 5에서는 눌러놓다, 못 움직이게 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On the way, by the way 굉장히 헷갈리는데요. 헷갈리는 단어들은 함께 모아서 외우는 게 좋죠.
on the way 도중에고요. by the way 그런데 말이야 라고 화제를 전환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on the way 가는 도중에 by the way 그런데 grocery store는 식료품점이고요. squish 으깨다 squeeze 짜다 darn it 사실 darn it damn it damn it 이게 다 같은 뜻인데요. damn it은 원래 막 굉장히 나쁜 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욕할 수 없어서 왜 우리도 욕할 때 아우 식빵이네 18이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이런 욕을 대놓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단어를 살짝 바꾼 거예요. darn it, damn it. Why don't we let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자. Why don't we let 같은 뜻이죠. 그리고 save라는 동사가 구하다, 절약하다, 저축하다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save의 세 가지 뜻. spend는 사용하다, 소비하다라는 뜻이에요. spend는 사용하다, 소비하다. for free는 공짜로. 그리고 for sale은 판매 중인. on sale은 할인 중인. 네, for free 공짜로, for sale 판매 중, on sale 할인 중. dumpster는 대형 쓰레기 수납기라고 하네요. 대형 쓰레기를 이제 모으는 그런 짐칸 같은 거 있어요. smash는 부수다, 박살내다 라는 뜻이에요. smash, 부수다, 박살내다. 그리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플러스 목적격, 그리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다. 이런 이제 중요한 그래머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원래 부정사는 뭐였죠?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이는 게 부정사죠. 그리고 동명사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게 동명사죠. 이 둘의 이렇게 barking 공통점은 뭔가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의 성질, 내가 사람의 성격 잘 변하지 않는 것처럼 동사에도 타고난 성질이 있어요. 그 성질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부정사가 되고 동명사, 명사 역할을 하더라도요. 그 동사의 성질은 무엇이냐? 주어를 갖고 싶어 해요. 주어가 있어야 하죠. 주어가 동사한다. 주어가 동사한다 하니까요. I motioned for Toby to be quiet. I motioned for Toby to be quiet. 나는 motion, 몸짓을 한 거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토비를 위해서가 아니라요. 토비에게 to be quiet, 조용히 하라고. 토비가 조용히 하게 하는 이 to be quiet라는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토비죠. 조용히 해야 하는 주어는 주체는 토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I'm sorry for my dogs barking. barking이라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의 강아지죠. my dog. 나는 미안했다. 뭐 때문에 미안했나요? 나의 강아지들의 멍멍 짖는 것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명사 barking에서는 소유격으로 썼고 to be quiet, to be에서는 for 플러스 목적격이 썼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죠. Hush up, 조용히 해, idiot, 멍청아 이런 뜻이죠. Hush up, idiot, 조용히 해, 멍청아. 토비한테 말하죠. 네, 누나들이 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죠. empty는 텅 빈이란 뜻이 empty, 텅 빈. pretend, 뭐뭐인 척하다. 아닌데 가짜로 뭐뭐인 척하는 거죠. shake, shook, shaken, shake, shook, shaken. 3단 변화 기억해 두세요. shake head, 머리를 흔들면 no란 뜻이에요. no, 아니야 라는 뜻이죠. shake hands는 뭘까요? 손을 흔드는 건 악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prop, 받침대, 받치다 라는 명사, 동사 둘 다 쓰이고요. I used to be good at math. 굉장히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used to. 나는 뭐뭐 하곤 했었다 라는 뜻이고요. I used to be good at math 하면 나는 수학을 잘하곤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을 잘한다 못한다? 지금은 수학을 못한다 라는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뉘앙스죠. figure out, 문제를 해결하다, 계산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figure out the problem. 단어가 이렇게 길면 뒤에 오는데요. 이렇게 짧은 it이나 this 같이 대명사이면 꼭 figure하고 out 사이에 낑겨 넣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figure out the problem. 단어가 길면 도망갈 일이 없는데 figure out this 발음하기도 그렇고 뒤로 짧은 게 도망갈 수 있으니까요. 도망가지 않게 figure this out 사이에 끼워 넣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by myself는요. 혼자서라고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그냥 둘이 안 하고 혼자 뭐 2인분 아니고 1인분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독립적으로 스스로 한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 나 스스로서 나 홀로 잘한다 라는 뜻이에요. By myself. A good cry. good cry. 좋은 울음? 뭔 뜻이지? 네, 울기 딱 좋은 상황이란 뜻이에요. 마침 막 눈물이 나기 딱 좋은 상황이죠. 정말 울 일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뜻해요. 그래서 조지아나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정말 나 수학 옛날에 잘했었는데 형편이 이렇다 보니 공부도 제대로 안 되고 꾀죄죄해서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A good cry. 울기 딱 좋은 상황인데 엄마가 짠 나타나죠. beat, 우리가 알고 있는 beat 1번 뜻, 이기다란 뜻, 두드리다란 뜻이 있는데요. 형용사일 때는 피곤한이란 뜻도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챕터 5에는 피곤한 2번 뜻으로 쓰였더라고요. I look as beat as I feel, don't I? 나 정말 피곤해 보이지 않니? 라고 don't I? 엄마가 물어봤어요. 조지아나한테. 그래서 조지아나는 아니에요, 엄마. You look alright. 정말 괜찮아 보여 라고 말하면서 I said, but I was lying. 나 거짓말했다. She did look bit. did는 여기 동사 look이 있는데 did가 왜 있지? 의문문도 아니고 부정문도 아닌데 이 did는요. 대동사라고 해서 강조할 때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나 정말 너를 사랑해 라고 할 때 I do love you.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온 대사죠. I do love you 라고 하면 난 정말 너를 사랑해. 이런 것처럼 She did look bit. 그녀는 정말 피곤해 보였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도 엄마가 딸에게 나 피곤해 보이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아니 엄마 you look alright. 괜찮아 보여요 라고 하면서 마음속으로는 she did look bit. 정말 피곤해 보였다 이런 거죠. 엄마가 two jobs를 뛰느라고 정말 일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시는 상황이죠. 그리고 정말 또 헷갈린 단어.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에 나오면 멘붕을 일으키긴 하는데요. 꼭 헷갈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헷갈리면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외워버려요. 어차피 따로따로 외우면 더 헷갈리니까요. 한번 모아서 해볼까요? 여기서 I was lying, 거짓말했다라고 했죠. lie, tell a lie라고도 하지만 lie가 그냥 거짓말하다라는 동사도 있어요. 불규칙이 아니라 이건 규칙이에요. 그래서 lie, lied, lied. 거짓말하다, 거짓말했다, 거짓말을 하게 된 이런 건데요. ing 쓸 때 동명사는 현재분사는 lying, y를 붙여요. lying. 그런데 lie라는 원형은 똑같은데 lie, lay, lain 불규칙으로 바뀌는 애가 있어요. 눕다란 뜻이에요. 여기 챕터 5에도 나와요. 조지아나가 이제 엄마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제 자리에 다시 눕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I lay back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나는 I lay back against the seat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제 시트에 기대서 누웠다라는 표현 lie, lay, lain 그리고 ing도 line이에요. 그런데 이거 또 이거 뭐야 이거 또 헷갈리게 이 원형이 lay이에요. 이 lie의 과거형 lay하고 똑같이 생겼죠. lay, laid, laid 이것은 알을 낳다라는 뜻이고요. 현재 분사형이나 동명사 ing 붙을 때는 a가 살아있죠. 위에 lying 하고 다르죠. 얘는 laying이에요. laid, laid, laid 놓다 알을 낳다 알 낳는 알을 막 놔버리는 거예요. lay, laid, laid 그래서 lie, lied, lie, lying 거짓말하다 lie, lay, lain, lying 눕다 lay, laid, laid, laying 놓다 알을 낳다라는 거 조심해 주세요. 네, 놓다, 알을 낳다 다 히읗이네요. 네, 이거 헷갈리지 않게 헷갈릴 때마다 모아서 보고 또 보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단어와 표현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꼭 노트에 필기하고 기억해둬야 해요. 그러면 read after me, speak loudly. 페이지 넘버 33페이지부터 읽어볼게요. I watched Luan and Elijah Thomas walking to the bus after school, their matching blonde ponytails swinging from side to side. They carried their ballet slippers in their derby dance school tote bags. Instead of getting on the bus and taking my usual seat beside Luan, I had to wait for Toby so we could go to the laundromat.
I watch it every day. Everybody get on the bus in their perfect clothes so they could go home to their perfect bedroom. They'd put their school clothes away in their drawer, not trash bag. Then they'd go to soccer practice or ballet class, not to the laundromat like me. I blinked hard and stared down at my feet, just in case I looked as miserable as I felt. The toe of my sneaker was wearing out and I could see my blue socks starting to show through. When I heard someone running, I looked up to see Toby racing toward me, his hair fluffing down in his eye. Hurry up, I snapped. I've been waiting for like an hour. I got on the bus, but then I remembered I wasn't supposed to, he said. Oh, great, I soothed. I bet Luan and Liza had themselves a good laugh about that. I bet Liza said, how come Georgiana and Toby aren't riding the bus? Then what would Luan say? Please, please, Luan. I closed my eyes and tried to send my thoughts across the parking lot and into the school bus window where Luan sat. Please don't tell Elijah we live in a car. Then I hurried up the sidewalk toward town. Toby trotted along behind me, whining for me to slow down, but I didn't. We headed on over to Montgomery Street where Mama had parked the car near the laundromat. I unlocked the trunk and tossed my backpack inside. Then I stood on the bumper of the car so I could reach way in the back of the trunk. I pulled the corner of the carpet away and took out the envelope Mama kept hidden there. I thumbed through the money stuffed inside. It sure looked like a lot to me, but I guess it still wasn't enough to get us a place to live. I took out $5 and jammed the envelope back under the carpet. Then I gathered up the dirty laundry and locked out the car. Let's go, Toby. I stuffed all the clothes into a washing machine. If we don't use the machine, I said Toby, we'll have enough money to buy a snack. On the way out, we checked all the coin return slots for money and found $2. Then we went on over the grocery store and bought some saltine crackers and sliced cheese. We went around back to the alley and sat on the warm asphalt to eat. Listen, Toby, I said while I peeled the plastic off my cheek. We need to find some kind of rope or something to tie to that dog's collar. Toby nodded as he squeezed a piece of cheese into a little bowl and popped it into his mouth. Where can we find the rope? I said. He shrugged. Darn it, Toby, I said. If you won't help me, you've got to come up with some ideas, too. You know, I can't think of everything. Okay, he said. Why don't we buy some rope? I rolled my eye. We are trying to save our money, not spend it. We need to find some rope for free. Toby looked around him at the pile of cardboard boxes beside the dumpster. Maybe there's a rope back here somewhere. I got up and peered into the dumpster. Just more cardboard boxes. Nah, I said. I think we are going to have to wait till trash pickup day. Then we can look through the stuff that people leave by the road, okay? Okay. Toby squeezed another piece of cheese and then smashed it between two crackers. Let's go put the clothes in the dryer, then check out that dog again. When he got to Whitmore Road, I motioned for Toby to be quiet. We don't want anybody to notice us, I whispered. We made our way up the road toward the big brick house. When we got to the corner of the yard, I could hear someone out front. I tried to see through the hedge, but it was too thick. I squatted down beside the fence to listen. Get the ball, Willie, someone said. I was pretty sure it was the same woman we had seen there the other day. I could hear Willie making happy, little yip noises. Then the woman would laugh and say stuff to him. After a while, I heard the wooden front step click and the screen door slam. I looked at Toby. I think she went inside. I whispered, let's go see. We tiptoed to the gate and I peeked into the yard.
The woman was gone, but Willie was sitting on the front porch. When he saw me, he came bounding down the step and over to the gate. "Hey there, Willie," I whispered. He pushed his nose through the gate and licked my hand. "Isn't he cute?" I said to Toby. "Yeah." Toby put his hand out and Willie licked him, too. "When are we gonna steal him?" "Shh!" I smacked Toby's knee. "Hush up, you idiot!" I looked around us. The street was quite empty. I could hear a radio somewhere in the distance, but I didn't see anyone. "We have to wait till everything is just right," I said. That lady was to be gone. That lady has to be gone. I nodded toward the house. "And we need some rope, remember?" "After we get the rope and steal him, where are we going to hide him?" Toby said. Ding! I hadn't even thought of that. I couldn't hardly believe how stupid I'd been. I made all those plans and hadn't even thought about where we were going to hide that dog. I looked at Willie and then back at Toby. "I haven't figured that part out yet," I said, pretending like it was no big deal. "You got any ideas?" Toby shook his head. I frowned. "Then we'll have to think of something." That night, I propped the flashlight up on the seat next to me and tried to do my math homework. Toby's snore drifted through the beach towel wall between us. I used to be good at math, but it seemed like now I wasn't. I gave up and took out my purple notebook. I opened to How to Steal a Dog by Georgiana Hayes. I wrote April 7th, then after step 2 I wrote step 3, get ready to steal the dog. 1. Keep watching the dog to make sure he is the right one to steal. 2. If you need a leash, find some rope or something. 3. Figure out where you are going to hide the dog. I chewed on the eraser of my pencil and started out the window into the darkness. Number 3 was a big problem. I wished I could ask Luann to help me. She always had good ideas about stuff. I looked down at my notebook again. I guessed I was just going to have to figure this out by myself unless some miracle happened and Toby got an idea. I closed the notebook and watched the moths fluttering around the street light outside the window. Maybe stealing a dog wasn't such a good idea after all. I propped my feet up on the seat in front of me and frowned at my bare toes. My party girl pink nail polish was wearing off and I didn't have any more. I guess it got tossed out with all my other stuff. "We can't take everything, Georgiana," Mama had hollered at me when Mr. Dieter kicked us out. "One bag," she had said in a mean voice. That's it. Just when I was starting to feel a good crying coming on, I heard Mama hurrying toward the car. I sat up and rolled down the window. "Georgiana," she whispered real excited like. "Guess what?" "What?" "I found us a place." "Really?" I felt my heavy heart start to lift. Mama put both hands against the car door and grinned down at me. Her hair was damp and frizzy from working her second job in the steamy black room of the Regal dry cleaners. She took her shoes off and climbed into the front seat. "Yep, we are moving into a house." We had only ever lived in apartments before, never in a house. I could already see my bedroom. White furniture with gold on the edges, like Luann's, maybe even pink carpet. "When?" I said. "Friday." Mama examined herself in the rearview mirror. "I look as big as I feel, don't I?" she said. "You look all right," I said, but I was lying. She didn't look built. Dark circles under her eyes, her skin all creases and greasy looking. I lay back against the seat and felt about 100 pounds lighter than I just minutes before. I'd known in my heart that stealing a dog was a bad thing to do, and now I didn't have to.
I couldn't believe everything had turned out so good. 네, 오늘 챕터 5 큰 소리로 함께 읽어봤는데요. 와우, 정말 좋은 소식으로 챕터 5가 끝나네요. 챕터 5가 시작될 때는 단짝 친구 루엔이 다른 친구 라이자에게 잃을까봐, 자기가 집 없이 차에서 산다는 거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 그리고 토비와 함께 훔칠 강아지죠, 윌리를 만나러 가서 훔칠 궁리를 하는데, 당장 강아지를 훔치면 훔친 개를 어디에다 숨겨놔야 될지 온통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자기의 누추해진, 그리고 자기가 수학도 잘했었는데 이젠 공부도 못하는 바보 같은 아이가 된 것 같아서 막 울려고 한 참이었죠. A good cry, a good cry. 울기 딱 좋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급하게 오시는 소리를 듣고 울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죠. 그런데 엄마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살 집을 구했어 라고 말씀을 해서, 그럼 언제가 프라이데이에 갈 거야. 그러면서 엄마와 함께 웃으면서 챕터 5가 끝났네요. 그럼 챕터 6에 우리 그러면 조지아나는 윌리를 훔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말 걔를 훔치는 일은 나쁜 일이야. 난 훔치지 않아도 돼 라면서 잠자리에 드는 모습으로 챕터 5가 끝났어요. 그럼 챕터 6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해지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 you for listening. Catch you later. See you. Bye bye.